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문제풀이 개강이죠. 예. 우리가 이제 그동안 그 이론을 갈고 닦았고요. 이제 그 문제에 적용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문제집은 구성되어 있는 게 뭐 앞에 요약 좀 돼 있고, 이론 요약이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나와 있는데, 뭐, 지금까지 시컨 본 게 이론이니까, 이론은 별도로 보지 않고요. 문제를 위주로 풀면서 이론을 볼 거고, 그리고 앞에 기출 문제가 있고 뭐 적중 예상 문제가 이렇게 따로 나뉘어져 있죠.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좀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좀 잘 페이지 잘 따라오셔야 되고요. 바로 내용 들어가죠. 교재 보시면 24쪽. 문제는 있는 건 다 풉니다. 24쪽에 1번부터 보죠. 1번 권리 변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입니다. 권리 변동 파트는 출제 비중이 매우 낮은 편이에요. 이건 이제 기초 개념 확인 차원으로 보는 거고, 1번에 보시면 건물을 신축한 경우 이는 원시 취득에 해당한다. 1번 맞죠? 2번 갑이 을 소유의 토지를 저당 잡은 경우 이는 설정적 승계에 해당한다. 맞죠? 보통 저당권을 뭐 한다고요? 설정한다. 그렇죠? 사실 이제 뭐 책이나 이런 데서는 저당 잡는 표현을 잘 안 쓰고 보통은 저당권을 설정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저당권을 설정하면 설정적 승계대로면 답을 가르쳐 주는 거니까 저당 잡은 경우라고 표현한 거고요. 3번 1순위 저당권이 소멸되어 2순위 저당권이 순위 승진을 한 경우 이는 권리의 내용상의 변경이다. 이건 내용상이 아니라 작용의 변경이죠. 그러니까 이제 권리의 변동은 법률 요건을 갖추면 이 요건에 따라서 법률 효과가 발생이 되죠. 근데 이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걸 뭐라고 불렀냐면 법률 사실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몇 개 이상의 사실이 모여서 요건이 된다고 했냐면 한 개 이상. 그래서 두 개일 수도 있고 뭐 하나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단 한 가지의 사실이 바로 요건이 되는 건 뭐였냐면 단독행위 있었죠. 그러니까 계약은 법률 사실이 몇 개요? 두 개. 청약과 승낙이 합쳐져서 계약이 되고 단독행위는 법률 사실이 곧바로 법률 요건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많이 들었던 게 갑이 을한테 야, 내 부동산 1억 원에 안 살래라고 청약을 하고 을이 사겠다고 승낙을 하게 되면 이 청약과 승낙이 합쳐져서 뭐가 되는 거예요? 계약이 이루어지죠. 사고 파는 계약이니까 매매 계약일 거고 계약의 종류는 달라지겠지만 계약이라는 법률 요건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두 가지의 법률 사실이 필요하고요. 그럼 여기에 따라서 이제 법률 요건을 갖췄으니 효과가 나는데 매매 계약이니까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대금을 지급해주고 이게 이제 법률 효과죠. 그래서 이런 법률 효과가 이루어지면 여기에 따라서 바로 권리가 변동되는 거죠. 그럼 권리가 변동된다는 것은 권리의 발생, 권리의 변경, 권리의 소멸 이렇게 나누죠. 그러니까 권리의 발생은 취득이다라고 표현하고 권리의 소멸은 권리의 상실. 그래서 권리 변동이란 권리의 득실 변경을 말하죠. 그럼 권리가 취득되는 모습은 두 가지로 나눴는데 원시 취득이 있고 승계 취득이 있죠. 그러니까 원시 취득이라는 건 전주의 권리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로 취득하는 건데 원시 취득은 대표적으로 건물의 신축이 있고요. 또 뭐가 있었냐면 무주물 선정 그리고 이제 유실물 습득 이런 것들이 있었죠. 유실물 습득. 또 우리가 중요하게 공부한 것 중에 뭐 있었냐면 수요 취득. 그렇죠? 취득 수요를 완성해서 권리를 수요 취득한다든지 또는 뭐 동산의 선의 취득. 이런 것들은 승계 취득이 아니라 원시 취득에 해당이 되고요. 그러면 이 승계 취득은 다시 권리의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가 있었죠. 그러니까 권리의 이전적 승계라는 건 권리가 갑에게서 을로 완전히 넘어가는 게 이전적 승계고 설정적 승계라는 것은 완전히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일부만 넘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한물권의 설정. 조금 전에 나온 것처럼 뭐 전세권을 설정한다, 저당권을 설정한다 이런 것들은 그 권한이 전부 다 넘어가는 게 아니라 뭐 사용수익권만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을 설정적 승계라고 했고요. 그럼 권리가 이전되는 모습은 다시 특정 승계와
포괄승계가 있죠. 그러니까 특정승계는 말 그대로 딱 정해진 것만 넘어가는 거고요. 포괄승계는 와장창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매매 같은 건 뭐야? 특정승계, 매매, 교환, 증여 이런 것들이고 포괄승계는 상속, 포괄, 유증, 회사의 합병 뭐 이런 것들은 포괄승계에 해당되고요. 그러면 이 포괄승계의 특징적인 점은 뭐가 있냐면 포괄승계를 한 사람들은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 포괄승계에는 당사자 지위가 그대로 넘어가니까 제3자가 아니라고 했고 또 포괄승계로 인한 부동산의 변동, 물권 변동이 있다면 뭘 하지 않아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우리 187조에서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건 등기를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때 상속은 바로 이 포괄승계를 대표하는 거고 그 상속뿐 아니라 포괄유증, 합병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등기를 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변경이 있는데 권리가 변경되는 건 주체가 변경되는 경우도 있고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고 작용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권리의 주체가 바뀐다는 건 갑에게서 을로, 갑에서 을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주체가 변경되는 건 위의 내용 중에 어디에 해당되겠어요? 그렇죠. 승계 중에서 이전적 승계. 특정 승계든 포괄 승계든 주체가 달라지는 거니까 이건 이전적 승계가 주체의 변경이고요. 내용의 변경은 다시 양적인 변경과 질적인 변경이 있는데 양적인 변경이라는 건 권리의 양이 달라지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 제한 물권의 설정 또는 뭐 첨부 이런 것들은 양적 변경이죠.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소유권이라는 것은 사용, 수익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고 개발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고 전부 다 모든 권능의 총체적 합이 소유권인데 이 소유권자가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러면 요 땡그랬던 이 소유권의 내용 중에서 사용수익권은 누구한테 가요? 전세권. 그러면 땡그랬던 게 이렇게 찌그러지겠죠? 사용수익이 넘어가니까. 그러면 권리가 양적으로 변경되었다라는 거고요. 물론 전세권의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사용수익권이 누구한테 오냐면 소유자에게 오겠죠. 그러면 찌그러졌던 게 다시 이렇게 탱하고 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유권의 성질 중에서 소위 탄력성이라고 부르는 거죠.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 또 우리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이 물건이 결합되어서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하는데 과다한 비용이 들게 되면 이것을 분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게 있었죠. 그 대표적으로 뭐 있었어요? 부합. 그게 첨부잖아요. 부합.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요 물건의 소유자였는데 이게 부합되어서 갑이 전부 다 갖게 되면 소유권의 양이 변경된다. 이런 걸 무슨 변경이라고 하냐면 양적인 변경이고요. 그러니까 질적인 변경은 양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목적물의 인도 채권이 있었는데 요 인도 채권이 이행되지 못했다라고 하면 뭐로 바뀌냐면 금전의 손해배상 채권으로 바뀌게 되죠. 특정 채권, 그러니까 비금전 채권인데 그게 이행되지 않았어요. 이행되지 않으면 손해배상으로 바뀌는데 이 손해배상으로 바뀌면 무조건 뭘로 받는 거예요? 금전으로. 그럼 이건 양적인 문제가 아니라 질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질적인 변경이다라고 하고 작용의 변경은 힘이 강화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좀 전에 나온 것처럼 저당권의 순위 승진. 2순위였던 게 1순위가 소멸하면 1순위로 승진하게 되고요. 또는 임차권이 대항력을 취득하게 되었다. 임차권은 원래 채권이기 때문에 물권에 대항할 수 없죠. 근데 뭐 임차권이 등기했다든지 또는 특별법에 따라 대항 요건을 갖추면 그거는 후순위 물권에 우선하게 돼요. 그럼 임차권의 힘이 강화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작용의 변경. 그래서 요거를 이제 소위 임차권이 대항력을 갖추는 걸 채권의 물권화 현상이라는 말을 써요. 채권의 물권화. 근데 조심하실 점이 임차권이 등기했다고 해서 물권이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물권처럼 힘이 강화된다라는 거죠.